그렇게 그때는 현대가 그래서 이 4.15 그때에 이 돌격대원들한테 그때 뭐야 이 뒤에 한반도 깃발이 그려진 이 러닝을 선물했거든요. 그것도 한국에서 보낸 거네. 한국에서 보낸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뒤에 보냈겠지. 그게 무슨 러닝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러닝을 선물하고 한국의 정북들이 보냈겠지. 그 다음에 그 뭐야 통달글 그 한국 통달기입니다. 그거 이렇게 딱딱 포장한 걸 그 한계중대 10마리씩 줬거든요. 한계중대 인원이 몇 명인데? 한계중대 인원이 한 30-40명입니다. 30-40명인데 통닭 10마리? 네. 통닭 10마리 갖고 어느 코에 발라? 통닭 10마리면 대단합니다.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우리 애는 보면 통닭 혼자 한 마리도 안 보고. 아니 그렇게 이건 남한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. 이 북한의 닭은 잡아도 기름이 많지 않습니다. 없지. 그렇지 않습니까? 소 같은 건 잡으면 기름이 뜨지도 않는데. 아예 기름이 없지. 뻑뻑해가지고. 근데 남한 닭은요 기름이 엄청 뜹니다. 그치.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 기름이 뜨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? 그 10마리를 뜨더니 10마리를 잡아 넣으니까 고기는 매달 없죠. 근데 그 고기 냄새, 국물에 거기에다가서 그 기름 뜨는 게 아마 그 닭 10마리를 엮고 한 3일 동안 그 뼈를 우려 먹은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닭기름이 아주 안 좋다는 거 아니야? 한국 사람들은 닭기름 먹으면 고혈압 걸린다고 그 동맥경화 걸린다고 안 먹잖아. 아이고, 근데 그게 기름 못 먹는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 기름 있는 기름 있는 국을 먹으니까 그래도 닭고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? 어쩌다가 기름 있는 국.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죠. 그렇지. 러닝을 받아서 그걸 몽땅 다 갈아입는데 애들이 그 속옷을 다 불에다 던져버리는 겁니다. 왜? 너무 이가 많아서 그 이가 많은데 그걸 불에다 던져 넣으면요 그 불에서 툭툭 튑니다. 막 그 말할 정도가 못 됩니다. 맞아요. 막 그러던 날 그게 아마 2000년 4월 15일입니다. 그게 2000년? 2000년 4월 15일. 진짜 기억도 안 나요. 그렇게 끔찍했습니다. 삼지연이란 게. 근데 그렇게 김정일이 불과 20년 전에 지어놓은 그 집을 지금 김정은이 이거 잘못 지었다고 그 아까운 집들을 다 허물어버립니다. 아니 근데 김정은 이 자식은 왜 지의 아버지가 한 거는 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막 없애버리고 이러는 거야. 진짜 김정은은 김정일의 아들이 아닙니다. 김정일의 아들이 아니라고요. 아니, 자꾸 아니라 그랬다. 우리 지금 가짜뉴스 한다고 지금 난리 아니야. 저 부산 남자 말이야 계속 들어와가지고 가짜뉴스 한다고 지금 계속 난리 친다고. 어쨌든 이건 저 막 정말 아니야? 끔찍합니다. 네. 아니 근데 이상한 거는 이 김정은이 이 자식은 왜 그냥 하는 일이 그냥 지 애비 비난하고 지 애비가 한 거를 다 없애버리는 일만 하냐 말이지.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.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북한이 갑자기 난데없이 농구를 한다고 하면서 농구가 건강에 좋고 우리 국민 이런 체육이라고 하면서 국민 체육. 북한 사람들이 뭘 축구를 하면은 축구를 했지 언제 농구를 했습니까? 갑자기 농구를 한다고 하면서 전국 각지에 각 공장 기업소마다 다 농구장을 만들었습니다. 농구장. 그래서 이 농구대를 세우고 그리고 인민군대한테는 김정일이 직접 중국에서 수입한 농구공을 줬습니다. 근데 그 농구공이라는 걸 군인들이 다 축구공으로 사용했거든요. 그러니까 농구공을 다 축구했어. 그러니까 뭐 그게 보름도 못 가더라고요. 선물 받았던 농구공. 그거는 가죽이 얇단 말이야. 축구공은 가죽이 두꺼워야 돼요. 그때가 2000년도인데 그때 김정은이가 벌써 북한에 김정은을 점찍고 있었다는 겁니다. 지금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? 이 시마조 사건 하는 게 지금 조영원에 엄청 뜨죠. 조영원이 김정은의 집사입니다. 이쪽에 김정은 서기실 실장은 이쪽에 그 사람이고 김창선이 서기실 실장이고 조영원이가 이 고영이를 도와서 그때 이 김정은의 그 집의 경비로부터 해서 이 재정관리 이걸 개인 집사, 진짜 개인 집사죠. 그게 조영원이었습니다. 근데 이때에 이 북한이 시마조 사건이라는 걸 일으켜서 대량 숙청을 하지 않았습니까? 김일성판을 다 숙청했습니다. 그래서. 왜 숙청을 했냐? 이때에 고영이가 벌써 이 유방암으로 막
심화될 때였거든요. 치료를 받을 때인데 고영이가 급해난 겁니다. 왜냐면 김일성의 그 지지자들은 다 김정철이를 후계자로 알고 있거든요. 김일성이 김정철을 후계자라고 딱 찍어놓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런데 고영이는 무조건 이 둘째인 김정은을 이렇게 후계자로 앉혀야 되겠는데 김정철이는 워낙 영어를 엄청 잘한다고 합니다.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했다고 해도 영어를 하나도 모르거든요. 그래도 영어 조금 한다고 그러더라고. 저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. 그러니까 헬로? 예, 동싸게 3년이면 배제태 넘는다고 뭐 예. 그런 정도는 되겠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김정철이가 영리하다는 걸 아니까 다 김정철이를 후계자로 내세우는데 거기에서 김정은의 김일성의 그 측근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시마조 사건이라는 거죠. 그래요. 자꾸 사람들이 장성택이가 여기 개입됐다고 하는데 장성택은 당시 군 담당 조직지도부 군 담당 일부 부장이었습니다. 북한의 시마조 사건에 유일하게 건드리지 못한 게 인민군입니다. 인민군은 절대로 못 건드렸습니다. 그 외에는 다 건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장성택이가 그만큼 군을 잘 지켰다는 거죠. 네. 근데 자꾸 지금 뭐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장성택이가 시마조 사건을 일으켰다는데 그러면 네. 우선 군부터 다 뒤집혀야 되는 겁니다. 그렇게 돼서 사실 김정은이가 후계자로 됐거든요. 북한의 시마조 그게 사건은 몇 년도예요? 2002년이? 예, 2000년도에 시마조 사건이 2000년도면 끝났습니다. 김정은이가 몇 살이야? 그때 나이가 어릴 텐데. 2000년도 스위스에서 2000년도에 들어왔습니다. 그러면 그때 예. 몇 살이요? 84년생이잖아요. 예, 그때 한 18살. 16살, 예. 16살, 17살. 예, 17살 그때입니다. 근데 그거 철딱선이가 뭘 한다고. 근데 고영이는 그때부터 계속 이 김정은을 올려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. 그래요? 예, 그래서 2002년도까지 막 그 김정은이 들어오고 나서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네. 롱구를 한다고 막 대단했습니다. 롱구공이 어디 있어서 롱구를 하겠습니까? 그래서 직장마다 롱구공은 아무것도 없는데 롱구대를 세우라고 그 롱구대를 세운 거 와서 노동당 중앙에서 와서 다 검열을 했거든요. 공장기업소까지 다 돌면서. 그래서 그 농구대를 세우느라고 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. 그 농구대는 뭐 세워졌다가 지금 다 어떻게 됐는지. 네. 예. 근데 지금 이 뭔가 하면 포태노동자구 건설에 지금 다 동원됐는데 이 숙소를 갑자기 옮기다 나니까 가뜩이나 창고 같은 숙소를 제대로 이거 옮겨 짓자고 하니까 제대로 짓지 못해서 사람들이 막 엄청 이 엄동설안에 고생한다는 겁니다. 네. 근데 뭔가 하면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네. 지금 이 삼지연에 가서 이 돌격대들이 제일 고생하는 게 삼지연 가루비누 공장 건설입니다. 이 가루비누 공장이라는 게 이게 북한이 지금 그겁니다. 가루비누 공장이 결국은 이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짓는 겁니다. 네. 근데 이걸 이 양강도 사람들 이 전국에서 한 3,000명씩 동원돼서 네. 이 가루비누 공장 건설 기초공사로부터 2년 동안 이 건설을 했습니다. 2년 동안 건설을 했는데 네. 김정은이 와보고 다 허물어 버리라 했습니다. 왜 또? 그게 지난해 11월입니다. 작년 11월 28일 날에. 근데 왜 허물어 버리라 그런 거예요?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장에. 그건 김정일이가 만든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그 김정은이 만들려고 했는데 네. 와보니까 이 노동자들 사택 이런 거 막 딸로 노동자 사택을 짓고 그다음에 그 공장을 따로 짓고 다 이렇게 지은 겁니다. 네. 그런데 김정은이 와보니까 야 이렇게 해갖고 비밀을 지키겠냐. 왜냐하면 그 강선이라는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면 네. 거기에 그 공장이 있고 그 공장 구내 쪽에 옆에 다 노동자들의 그 살림집이 있고 거기에 학교 병원 다 있지 않습니까? 한마디로 이 우라늄 농축 시설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노동자들이든 아니면 거기에 가족들이든 밖으로 못 나가게 됐습니다. 근데 삼지연이 그렇게 안 지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기열불나게 화를 내면서 거기에다가 설치했던 설비들을 다 삼지연 감자공장, 감자가루 공장으로 옮기라고 해서. 그러니까 바깥하고 접촉을 못하게 네. 차단하라 이거지. 예. 그럼 뭐 비밀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큰 울타리 속에 공장도 짓고 그 속에 이 주민들의 살림집도 그 울타리에 다 밀어 넣어라. 다 밀어 넣어라. 그리고 그 속에 병원, 학교 다 넣어라. 상점까지 다 넣어라. 절대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. 못 나게. 그래서 이걸 거기에다가 설비까지 다 들여놨던 걸
이 감자가 삼지연 감자가루 공장 그게 감자 저장고에다 몽땅 다 쓸어 넣었습니다. 그리고 다 허물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다시 지으라고 하거든요. 그런데 이 엄동설안에 그걸 다시 짓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가서 엄청 그치. 고생을 한다는 거죠. 그치. 그래서 지금 이 환경북도에 있는 사람도 이 가족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예. 뭐 이 동상을 아무리 입어서 막 손발에서 물이 질질 나오는데 동상 입어가지고 네. 그런데 이거 집에 안 보낸다는 겁니다. 그냥 손발 계속 올게 되면 네. 그 남자들은 있잖아요. 툭발성 계절하고 있어요. 네. 발이 썩어 들어가는 예, 거예요. 썩어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거 집에 안 보내고 계속 네. 거기서 어떡하나 돌격돼서 치료받아라 하니까 또 약이 있나? 없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태 어느 기업소에 들어가서 몰래 겨우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. 가족들한테. 제발 좀 데리러 오라. 데리러 오라고. 예, 난 갈 수도 없고 또 내가 지금 간다고 해서도 보내주지도 않는다. 그래서 좀 어떻게 니네 가족들이 데리러 오라 해서 예. 가족들이 차를 가지고 데리러 갔다는 겁니다. 그 차는 뭐 개인이 없잖아요. 개인이 없는데 서비차들이라고 이게 서비차. 왜냐하면 이 라진 선봉에서 장사를 하자면 이 대홍단을 거쳐서 해산 쪽으로 맞아요. 떠나가는 그렇게 서비차들이 드나들지. 있다고 한다. 서비차가 예. 뭔지를 좀 설명을 예. 해주세요. 이 서비차라는 게 개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 장사꾼들이 짐을 옮겨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짐을 같이 실어주는 거죠. 돈을 받고. 근데 그 차는 개인차. 개인차죠. 개인이 음. 국가, 형식은 국가 그 번호를 달고 다니는데 실제는 개인의 실제는 차죠. 개인차. 예. 네. 그러니까 이런 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 가족들도 그런 서비스차를 타고 와서 그 사람을 담에다 다 둘러가지고 갔다는 겁니다.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, 예. 야, 말할 정도가 아니다. 지금 이렇게 동상을 입은 사람이 자기 혼자뿐이 아니라는 겁니다. 사람이, 그리고 지금 삼지연에서 많이 죽는 게 이 겨울에 자다가서 그냥 죽는다는 겁니다. 이 왜? 추우니까 이 돌격대라는 게 그러니까 이 돌격대 숙소가 그냥 영하 10도 막 이렇게 내려간다는 겁니다. 그러겠지. 뗄 게 없으니까. 예. 그리고 포태 노동자고요. 지금 삼지연에 이제 나무가 없다고 합니다. 너무 이제 잘라서 예. 밀가루 바꿔 먹고. 아니 거기다가 이 삼지연 건설을 한다고 20년 전에 김정일이 그 삼지연을 그럴 때 나무를 엄청 잘랐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또 삼지연 건설을 한다고 하면서 이번엔 포태산이라는 게 거기 거의 유일하게 나무가 있었는데 그 포태산의 나무까지 다 찍어냈다고 합니다. 엄청 찍어냈다고 합니다. 또 그리고 지금도 포태산에서 나무를 다 찍어서 거기다 건설을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창고 안이니까 아무리 불을 때도 열을 보존 못 한다는 거죠. 열을. 예. 예. 그러니까 그렇지. 거풍이라는 게 거풍을 마크 불을 떼야지 그게 효과가 있지. 거풍이 그렇게 많은데 그 불을 아무리 떼면 뭘 나나. 예.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자기네 중대에서도 2명이 죽었는데 왜 죽었냐 하면 이 추우니까 집에서 몰래 돈을 보내온 걸 가지고 그 어느 개인 집에 가서 술을 사 먹었다는 거죠. 근데 또 둘이서 돈을 어쩌다 전달받았으니까 뭐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들어와서 잤는데 추운 데서 잘 때요. 네. 술 마시고 자면요. 백발백중 죽어요. 네. 그래 말하는 게 그냥 밖에서 네. 밖에서 죽은 게 아니라 그 돌격대 그 숙소 안에서 죽었다는 거죠. 너무 추우니까. 네. 그러니까 또 이 술을 마셨으니까 아무데나 그냥 구겨서 막 추운데 더운 데를 못 찾고 누운 것 같습니다. 죽은 사람 많아요. 네. 진짜. 그래서 돌격대 이건 뭐 밖에서 얼어 죽었다면 몰라도 술 마시고 돌격대 숙소 안에서 얼어 죽었다. 그 숙소라는 게 그냥 길게 지어서 그게 옛날엔 뭐 한 개 중대면 한 3, 40명이 들어가 잤는데 이제는 60명, 100명씩 막 들어가 잔다는 겁니다. 그냥 길게 지어놓고 언제 뭐 이렇게 작게 지을 그런 게 없으니까, 자재가 없으니까 그걸 아끼느라고 그렇게 막 그렇게 추운데 그래 사람들이 아침이면 세수를 못 한대요. 진짜 고양이 세수를 한다는 게 너무 추워가지고 그 찬물에 세수하게 되면 얼굴이 찍찍 얼어 터진다. 네, 그래서 진짜 이 세수를 못 하고 그 손발이 다 이게 다 갈라지죠. 이게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. 그런데다가 북한은 또 아침 8시부터 작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? 그 8시부터 한국은 9시인데 북한은 또 이상하게 8시입니다. 그래 8시부터 나가서 돌격대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일단 밖에 나가면 집에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. 그 밥도 이젠 점심을 다
식당에서 날라다 먹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아침에 나오면 저녁 때까지 들어 못 가니까 밖에서 그저 얼때를 언다는 거죠. 사람들이 완전히 막 기죽었다는 건 말할 정도가 못 된다. 그럼 말할 정도가 못 되는 예. 데다가 그 밖에서 일을 하는 게 지금 이 주민들이 북한이 전국에서 이런 인민반에다 가정세대에다 이런 과제를 주지 않습니까? 예. 뭐 장갑 부컬레식 해서 받쳐라 뭐 맨날 어쩌라. 그러지, 예. 맨날 그러지. 그런데 그런 장갑이라는 게 예. 아무리 지원한다 해도 그거 뭐 한두 시간도 못 쓴다는 겁니다. 그 장갑이. 왜? 예, 주민들이 지원한 장갑이 누대기를 만들으니까 말 그대로 찢어지겠지. 누대기로 만든 그런 거 진짜 그걸 이제 너무 바치라고 하니까 정말 대충 만들어서 바친다는 겁니다. 그래서 형태나 겨우 같은 거 그런 걸 바치는데 그래서 이 장갑이라는 게 진짜 끼면 그냥 그대로 다 찢어지는데 그러니까 손이 다 얼고 발이 얼고 해서 정말 형편없다는 거죠. 근데 그러면 돌격대에서 신발이나 뭐 장갑을 보장해야 되겠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. 네. 그 어쩌다가 이 장갑이 지원한다는 건 그렇게 가정세대들로부터 이렇게 강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해서 거둔 거니까. 우리도 만들어봤잖아요. 예, 진짜 북한에서 집에 다 제 누더기를 가지고 만들어서 지겹게 만들어 바쳤죠. 한 해에 그러니까. 몇 클래씩 바칩니까? 그러니까 예. 너무 만들어 바쳐가지고 만들 누더기가 없어. 네. 근데 이 신발 같은 건 진짜 이 돌격대에서 내주지 않으니까 맞아요. 다 자기 집에서 보내줘야 되는데 이 신발이 진짜 고생이라는 거죠. 신발이 없어요. 맞아요. 그래 나가서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게 손발이 얼어서 그러니까. 이 사람도 말하는 게 장갑이라는 게 장갑이 없어서 이렇게 지원한 장갑을 끼고서 일했는데 그 지원한 장갑이 말을 안 다 찢어지니까 그냥 헝겊 같은 거 손에다가 그냥 둘둘 말고서 일했다는 거죠. 손시려서. 그러다가 동상을 입었는데 네. 지금 그렇게 동상을 입은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. 이 동상을 입으면 대충 동상을 입으면 그냥 동원된대요. 작업에 나가는데 네. 정 동상이 심한 사람들은 나오지 말라. 나오지 않는데 거기서 그냥 집에 보내지 말고 집에 가면 안 돌아온다고 그냥 거기서 일하면서 치료를 해라 하니까 낮에 돌격대 합숙이라는 게 불을 안 떼는데 그게 그냥 창고나 마찬가지 아닙니까? 그러면 이게 오른 게 더 아프지. 그러니까 피부 여기에다 파괴되는. 그래 이 사람도 정할 수 없어서 어느 농장 사무실에 나가서 가족들하고 연결해서 빨리 데리러 오지 않으면 나 죽는다. 제발 날 살리고 싶으면 데리러 오라 해서 왔는데 막 형편없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. 손발이 얼었다는 게. 근데 그 치료를 뭘로 받는가 하니까 치료하는 것도 없다. 그냥 치료하는 게 있는가 하고 그저 그런 대로 손발을 이렇게 누대기 같은 걸로 감고 있는 수밖에 그 약도 제대로 없다. 지금 3년 건설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. 먹을 것은 어떻냐 하니까 먹을 건 그냥 강냉이 70%에 쌀 30%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. 그렇게 주는데 그 시래기를 그냥 국거리를 한다고 합니다. 이 시래기도 돌격대마다 시간을 줬습니다. 이 여름철에 돌격대 또 지금은 돌격대에 다 그런 부업조라는 게 있습니다. 매 한 개 중대마다 한 개 중대가 한 40명이라면 한 7명 정도씩 부업조가 있습니다. 네. 이 부업조는 뭘 하냐 하면 산에 가서 산나무를 뜯는 겁니다. 산나무를 뜯어서 여름철에는 그 돌격대원들이 국거리를 보장하고 그리고 또 산나무를 뜯어서 말려야 됩니다. 말려서. 겨울철 국거리를 하기 위해서.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말려두었던 그 산나물하고 그다음에 그 산나물 있잖아요. 네. 그 기름이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지. 그게 뻑뻑해가지고 마른 거 먹기 힘들어요. 그러니까 근데 그냥 수용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냥 사람들 수용소에다 잡아놓은 독일 그 수용소에서 감옥이지. 예. 맞아요. 예. 사람들이 언제 그런 걸 가립니까? 너무 배고프고 힘든데 그거나 똑같다는 거죠. 사람들이. 이게 그 회충약 먹어봤어요? 네. 맨 풀만 하게 되면 회충약이야.